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고기를 도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고기를 해부하시는 분한테 딱 한 가지 부위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면 어느 부위를 먹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스피커를 딱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가 음악용으로 스피커를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현재 2022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영상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올해의 추천 제품이라는 영상인데요. 해마다 올해의 추천 제품이라는 영상을 찍어 오긴 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게으른 탓도 있었겠습니다만은 1월 달에 항상 이 올해의 추천 제품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다른 해외의 메이저 오디오 관련 매거진,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명한 매거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의 제품, 올해의 추천 제품 이런 기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노출을 하고 공표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죠.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계속 이제 업무가 좀 다양해지고 과거에는 없던 이런 유튜브 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하이엔드 제품 같은 경우도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집중해서 하던 가격대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솔직하게 제 주관대로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스피커 제품군과 앰프 제품군과 소스기기 제품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제품군이 좀 개수가 조금 더 많고 다른 제품들은 조금씩 적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로 추천할 제품 포칼입니다. 포칼 스피커입니다.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포칼 스피커의 한국 오디오 시장에 대한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폭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포칼 스피커는 스피커 제작사 매출 1위 브랜드입니다. 가장 앞선 기술을 이용해서 동시대의 가장 최고급 스피커 시장을 선도해왔던 스피커 제작사죠. 대표적으로 소프라 시리즈, 그리고 최고급 기종인 유토피아 시리즈, 그리고 하나 더 들자면은 칸타 시리즈 정도. 그런데 해외 가격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사랑받고 있는 스피커 소프라 2 같은 경우가 환율을 1:1만 적용을 해도 현재 소비자 가격이 한 1,6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국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마치 공습, 폭격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프라 2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라 2를 어떻게 비판을 해보고 비평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워낙 가성비가 좋아 버리다 보니까 워낙에 또 잘 만들어진 스피커고 그래서 매칭 실패만 아니면은 그 가격에 별로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이쪽 새로운 처음실로 이전을 한 다음에 과연 포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제품을 구해가지고 이 방에서도 틀어보고 저 방에서도 틀어보고 이 매칭으로도 틀어보고 저 매칭으로 틀어보고 그렇게 어느 정도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의 제품으로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놀랍고도 훌륭한 사운드가 구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오디오적인 사운드와 감성적인 음악적 사운드 이거를 채점을 하자면은 많게는 9.5점에서 7.5점 그런 정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헐값은 아니죠. 포칼 소프라 2 정도만 하더라도
모양도 만듦새도 굉장히 훌륭하고 디자인도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색깔도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투톤 버전도 최근에 나왔고, 그런 제품을 우리 가정에서 뭐 들여놓고 매칭을 크게 실패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돈 들인 보람이 있구나, 이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준의 강력하고도 고급스러우면서도 이런 게 바로 하이엔드 사운드라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품질을 어느 정도는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 스피커죠. 포칼 소프라 3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다만 포칼 소프라 3가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스피커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매칭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칼라 유토피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더 고가의 스피커도 있지만은 사실상 일반적인 대중이 정할 수 있는 스피커가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가 거의 한계점이지 않을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정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저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만 해도 거의 꿈에 그리는 꿈의 스피커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가격들이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통사에서 꾸준하게 이게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실판매 가격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오디오 시스템을 꾸몄을 때 같은 하이엔드 시스템으로 꾸미더라도 포칼로 꾸몄을 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금액에 더 좋은 사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범용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저는 소프라 2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프라 2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자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면서 좋은 사운드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스칼라 유토피아 정도 되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좀 성공을 했나? 내가 좀 자리를 잡았나? 내가 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내가 소장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징적인 제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칼 스피커, 소프라 시리즈, 유토피아 시리즈, 칸타 시리즈, 새로운 저희 청음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제품들의 품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확인해보는 시간, 상당히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 부문 두 번째 추천 제품은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베리티 오디오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에 사심을 많이 드러냈던 제품이죠. 베리티 오디오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제품이 레오노레입니다. 레오노레는 뭐 지금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안타깝지만 단종이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상위 제품으로 파르지팔 애니버서리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쉽게 소개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비싸요.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커이고 오디오 고수들이 굉장히 최고의 스피커로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이긴 하지만은 가격에 비해서는 저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나오는 스피커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에 좀 머뭇거리게 되는, 주저하게 되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다행히도 신제품인 오델로라는 제품과 라크미라는 제품이 국내에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 이제 런칭을 한 거죠. 오델로는 레오노르의 후속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라크미는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약간 더 크고 후면에 우퍼 유닛이 무려 3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델로라든지 레오노르라든지 파르지팔 이런 스피커들을 보면은 위로 갈수록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사다리꼴로. 그런데 라크미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네모 반듯하게. 그리고 설계상의 베리티 오디오의 일종의 시그너처 설계법이라면은 상단하고 하단 캐비닛을 중간에 깜장색 플레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 놓죠. 그러다 보니까 저음부가 중고음부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라크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저음을 좀 더 왕성하게 풍부하면서도 깊이감이 있으면서도
울림이 많이 재생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된 스피커거든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레오노르보다는 공식 소비자 가격이 더 저렴하게 이렇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워요.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베리티 오디오를 좀 더 현실적인 가격에 국내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라크미 제품만 하더라도 바닥에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받침대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구형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도 오래 걸리고 구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력이 좋아지면서 올라운드적인 성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되었다. 특히 이제 파르지팔이나 이런 상위 기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동이 쉬워져서 인티앰프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음질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베리티 오디오만이 가지고 있는 음색적인 특장점이라면은 중역대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는 그런 감성적인 사운드를 재생을 하죠. 그런데 소리의 개방감이라든지 소리의 명료함이라든지 특히 소리의 정교한 이미징의 표현력, 이렇게 오디오적인 특성이 잘 형성이 되면서도 감성적 음악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섬세함이나 감미로움이나 하모니컬이나 또 소리의 촉감, 이런 부분까지도 고급스럽게 재생을 해주는, 그래서 베리티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특성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오델로까지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라크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교한 특성은 살짝 타협을 하되 소리의 풍부함이나 깊이감이나 저음의 왕성함, 그리고 그런 저음이 쉽게 나와주는 그런 특성을 좀 더 높여서 좀 더 범용성 있게 올라운드적인 특성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스피커 부문 세 번째 추천 제품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은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 SE입니다. 미국을 대표했던, 우리가 이제 솔직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현재는 아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했던 전형적인 미국형 하이엔드 스피커죠. 일단은 미국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몸체가 엄청나게 무겁고, 그리고 저음을 많이 매우 강력하면서도 매우 깊게 재생을 한다는 특성, 그러면서도 구동이 굉장히 어렵다는 특성,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미국적인 특성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안드라 3 SE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20대 때부터 이글스톤 웍스 스피커를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디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더 쨍하고 명징하고 정교하고 선명하게 만들까, 저음은 어떻게 하면 더 스피드하고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만들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글스톤 웍스 스피커를 처음 접해봤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초하이엔드 브랜드이긴 한데 에스타 투기토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을 재생을 하면서 단단한 저음이긴 한데 굉장히 진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양립이 잘 안 되었던 그런 특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가 이렇게 질감이 좋으면서도 저음도 이렇게 진하나? 그런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글스톤 웍스를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스피커가 안드라입니다. 안드라. 무게가 약 80 몇 킬로 하거든요. 90킬로가 좀 안 되는 80 몇 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단부가 슬림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굉장히 무거운 무게죠. 실제로 실물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피가 크지는 않아요. 이 스피커에 탑재된 우퍼 유닛이 무려 10인치도 아니고 11인치도 아니고 무려 12인치예요. 12인치. 이 12인치라는 우퍼 사이즈는 대표적인 괴짝 스피커들에나 12인치가 탑재가 되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들, 현대적인 하이엔드 브랜드에서는 11인치를 단 경우는 있지만 12인치를 단 경우는 별로 못 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랄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안드라 3 SE에는 우퍼 유닛이 겉으로 보이는 우퍼 유닛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안쪽에 동일한 동축상으로, 같은 축상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우퍼 유닛이 똑같은 우퍼 유닛이 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이소바릭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스펙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인치 우퍼가 무려 2개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안에 숨어 있으니까 얼마나 구동하기가 어렵겠습니까? 12인치 우퍼 하나만 붙어 있어도 어마어마한 저음이 나올 텐데 우퍼 유닛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제어만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10인치 우퍼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느낌의 저음을 감상할 수가 있죠. 스펙상에 20Hz대까지 저음을 재생을 한다 하는데 대부분의 오디오를 많이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20Hz 초반의 저음을 들어보셨을 분들이, 실제 가정에서 들어보셨을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드라 3 SE로 음악을 들어보면은 제가 약간 이렇게 밀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압도적인 저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저음이 너무 이 아래 배에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다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음만 인상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중음이죠. 중음. 대부분의 초하이엔드 스피커들이 트위터부에 다이아몬드라든지 베를륨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강력한 진동판을 사용하는 게 최근 추세죠. 그런데 안드라 3 SE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독특하게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실크돔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질감의 제왕이라고 하는 에소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안드라 3 SE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점은 에소타 트위터의 옛날 사운드도 나오고요, 에소타 트위터의 최신 사운드도 나와요. 어떻게 그런 사운드가 나오느냐, 저는 상당히 설계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에소타는 기본적으로 초하이엔드급 스피커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기에는 다소 소리 스타일이 소프트하고 섬세한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답답한 듯한 느낌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에소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유닛이 탑재된 부분을 전부 다 금속으로, 금속도 얇은 금속이 아니라 굉장히 진동이 발생할 수 없는 상당히 두꺼운 금속을 덧대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프트돔 트위터에서 재생한 음이 흡수가 되지 않고 더 반사가 되게끔, 그래가지고 안드라 3 SE에서 나오는 중고음은 섬세함과 에소타 트위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의 그런 굉장히 진하고 깊은 질감의 표현력, 거기에다가 반사가 생생하면서도 명쾌하게 딱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정교함과 강도까지 있는, 소리의 강도까지, 텐션감까지 살아있는, 반응력이라든지 소리의 이탈력까지 살아있는 그런 하이엔드적인 특성을 고루고루 갖추고 있다. 안드라 3 SE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오디오와 음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인상적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연배가 좀 있으시면서 좀 깊고 진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하이엔드적인 중고음을 같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동급 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스피커가 될 것이다.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부문 네 번째 추천 제품입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은 좀 포괄적입니다. 한 가지 브랜드도 아니고 한 가지 제품도 아니에요. 소위 흔하게 말하는 BBC 모니터 스피커들입니다. 이게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70년대 방식의 BBC 모니터 스피커를 아직까지 잘 개성 발전하고 있는 스피커들을 선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까지도 BBC 방송국 라이센스를 부합하고 있는 제품들이 우선적이겠죠. 그 중에서는 이제 그람 스피커가 저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람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LS3/5A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전설적인 북쉘프 스피커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LS5/9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하베스도 비슷한 제품들이 있고요. 스펜더에도 클래식 라인업들이 여러 가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방송을 봤는데요.
어떤 음식 전문가에게, 정확하게는 고기를 도축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고기를 해부하시는 분한테 딱 한 가지 부위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라면 어느 부위를 먹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도 그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스피커를 딱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가 음악용으로 스피커를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BBC 모니터 계열의 박스형 스피커를 살 것이다. 혹은 LS3/5A 같은 소형 북셰프 스피커를 살 것이다. 뭐 예나 지금이나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저는 피곤할 때라든지, 저는 음악을 흥분하기 위해서 듣는 것보다는 좀 피로를 식히고 그리고 좀 뭔가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으로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들어요. 흥분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보다는. 오디오 같은 경우도 힘을 많이 실어줘서 음악을 재생하는 오디오보다는 힘을 좀 뺀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음색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섬세하면서도 음악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스피커들이 바로 BBC 모니터형 박스형 스피커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 만듦새나 모양에 비해서는 좀 비싼 느낌이긴 하죠.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이런 방식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다 각 제작사에서 그런 디자인의 스피커만을 직접 내가 감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께서 클래시컬한 디자인에 꽂혀서 그런 디자인의 일종의 시그너처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 브랜드를 그냥 음질은 따지지도 않고 클래시컬한 디자인만 보고, 고풍스러운 디자인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런 사례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로서 그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를 추천을 드릴 때, 지금 뭐 그라함이라든지 하베스라든지 스펜더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네모 반듯반듯하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가격이 그래도 몇백만 원인데 디자인이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저렴한 비용에 비슷한 디자인의 스피커를 얼마든지 또 다른 데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디자인만큼은 비슷하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시컬한 제품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는 것은 디자인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감성이 남아있어야 대접을 받는 거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70년대 가장 영국에서 음악 방송이 활성화되던 시절에 그 감성이 남아있는 스피커들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BBC 모니터, 박스형 모니터 스피커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라함 스피커, 하베스, 스펜더, 아니면 뭐 로저스도 얼마 전에 새롭게 라이센스 스피커를 내놓기도 했고요. 뭐 팔콘 스피커도 있고요. 스털링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스피커는 그라함, 하베스, 스펜더, 이런 정도가 되겠죠.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자면 하이엔드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폼나 보이는 스피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류의 스피커들이 내주는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아늑하게 가슴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정말 행복감을 주는 그런 음질을 내주는 그런 제품들인 건지, 그거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피커 부문 5번째 추천 제품은 모니터 오디오입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천을 계속 하고 있죠. 예컨대 대표 제품이 출시만 하면 미국 스테레오파일즈라든지 이런 데에서 항상 B클래스 제일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추천 제품으로 랭크가 되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모니터 오디오를 계속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가장 대중적인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가장 열심히 만들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스피커가 바로 모니터 오디오다,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비슷한 레벨의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스피커 제작사의 제품들도 근소한 차이로 다들 좋은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적든 크든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중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추천하기에 모니터 오디오만한 제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에도 뭐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저렴한 제품도 있고 꽤 비싼 제품도 있고. 근데 그 중심 제품 한 가지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올해만큼은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300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골드 300이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께 가장 어떻게 보자면 단점이 적은, 가장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드 100도 푹쉘프 스피커로는 굉장히 훌륭하고요. 근데 골드 300을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과거부터 모니터 오디오에게 이렇게 지워져 있었던 일종의 주홍 글씨처럼 모니터 오디오는 약간 소리가 거칠다, 모니터 오디오는 소리가 약간 차갑다, 모니터 오디오는 소리 성향이 약간 깊고 진하지 못하고 가볍다, 이런 단점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단 말이죠. 근데 제가 골드 300을 리뷰를 하면서 앰프를 상당히 극단적인 성향의 강한 매칭도 해보고, 반대로 또 극단적인 성향의 부드럽고 섬세한 매칭도 해보면은요, 부드럽고 섬세한 매칭으로 해봤을 때는 이거를 모니터 오디오라고 인식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갖춰진, 그러니까 AMT 트위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광대역과 고해상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바로 밑에 대역들까지 대단히 밀도감 있으면서도 매끄러우면서도 중저역도 충만된, 중저역도 단단하고 탄력적이고 밀도감 있으면서 충만된 그런 소리를, 완성도 있는 소리를 만들어 주더라 이거예요. 뭐 쉬운 예로 뭐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이라든지 오디아 플라이트라든지 이런 쪽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 야, 이게 모니터 오디오가 맞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그런 비평을 하시는 분들, 부드러운 사운드에 좀 더 점수를 주시는 분들에게 리뷰를 맡겨도 굉장히 극찬을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좀 약간 그 스펙터클하고 다이나믹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심오디오라든지 프라이메어라든지 이런 쪽을 매칭을 해가지고 들려드렸을 때, 골드 300이 우퍼 유닛이 8인치가 두 발이거든요. 절대로 벙벙거리는 저음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다부지면서도 단단하고 찰진, 굉장히 탱글탱글한 그런 저음을 재생을 하는데, 중고역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광대역을 재생을 하죠. 그런데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정도 완성도에, 그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만듦새에 그 정도 가격이면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추천해도 별로 욕먹을 일이 없는 그런 완성도와 상품성의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니터 오디오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지점이라면은 플래티넘 시리즈가 좀 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 플래티넘 시리즈가 품질이 안 좋아서 인정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플래티넘 시리즈도 굉장히 가격을 고려하면 너무 현재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판매되고 있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메이저 브랜드의 하이엔드 제품들하고 이렇게 견주었을 때 그 바로 아래 2인자 제품이 바로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버 7세대도 굉장히 좋은 완성도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모니터 오디오가 얼마만큼 가성비가 좋고 상품성이 좋은, 대중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정말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걸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커 부문 마지막 6번째 선정입니다. 6번째 마지막 선정을 하려고 하니
아쉬움이 좀 교차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연말 시장 형식에서도 상 퍼주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선정을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하자면은 스펜더의 D7.2와 PMC의 2526i를 선정을 합니다. 너무나 다른 제품인데 같이 6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스펜더라는 이제 스피커 제작사가 원래는 이제 BBC 방송국에 스피커를 납품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 최근에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박스형 스피커만 만들던 제작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활발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늘리면서 변화를 하고 있는 스피커 제작사가 바로 스펜더인 것 같아요. 스펜더 클래식 시리즈가 있고 스펜더 A 시리즈가 있고 스펜더 D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디오적인 스타일이 가장 강한 게 스펜더 D 시리즈예요. 스펜더 클래식 시리즈는 말 그대로 그냥 클래시컬한 스타일이고요. 스펜더 A 시리즈는 소리가 좀 소프트하면서도 섬세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스펜더 D 시리즈는 굉장히 오히려 오디오적인 스펙터클, 오디오적인 강함과 음악적인 섬세함과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5대5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로는 한 6대4 혹은 7대3, 6.5대 3.5 그 정도로 스펜더 스피커라고 하기에는 오디오적인 특성, 하이엔드적인 특성이 상당히 잘 반영이 된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 스피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렇게 양립하기 힘들었던 두 가지 특성, 두 가지 매력이 함께 이렇게 공존이 되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피커다. 굉장히 생긴 것 자체는 클래시컬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고성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 생긴 것답지 않게 굉장히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센 혹은 강력한 그런 음을 되게 잘 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올라운드적인 특성이죠. 제가 약간 주의하실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스펜더 D7.1을 추천을 제가 해놨더니 디자인 자체가 클래시컬하게 생겼고 스펜더라는 브랜드에서 오는 이미지 자체가, 감성 자체가 클래시컬한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담백함과 섬세함을 갖추고는 있는데 그게 한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한 7대3이다 이거예요. 작게 보자면 그 섬세함이나 감미로움이나 따스함의 특성이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금속성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들, 진동판을 금속으로 만들어진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5가 안 되기는커녕 3 밑에다 이거예요. 근데 스펜더 D7.2는 그래도 4에서 5 정도는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 5까지는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5가 안 나오는 특성이다. 근데 그러면 뭐가 좋냐? 오히려 오디오적인 스펙터클, 기교, 테크니컬 그런 쪽이 되게 좋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스펜더다운 따스함과 매끄러움과 약간의 찰기와 두툼함과 섬세함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를 잘하고 있는 그런 특성의 고성능 스피커다. 그리고 저는 크기가 작으면서 고성능 스피커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크기가 작은 스피커를 잘 제어해서 사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가정에서 다루기 좋은 사운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스펜더 D7.2 같은 경우가 가장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피커예요. 그리고 저는 성능을 감안하면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MC 2526i 22i 같은 경우가 인기가 제일 좋아요. 22i가 참 좋은 스피커입니다. 책으로 봤을 때는 북시프 스피커 중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앰프만 잘 매칭을 해주고 하단 받침만 좀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굉장히 북시프 스피커로서는 완성도 높은 사운드가 구현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PMC에 굉장히 초하이엔드급 스피커들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하이엔드급 스피커들하고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가격대에서
그나마도 좀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스피커가 바로 저는 25-26i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종전 모델 25-26부터 완성도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26i는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PMC의 톨보이 스피커들은 23도 그렇고 24도 그렇고 2웨이 방식이면서 우퍼 유닛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우퍼 유닛이 맨 상단에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저음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음의 양을 좀 더 부스팅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이엔드적인 완성도 그리고 중대형급 스피커로서의 그런 완성도에 있는 소리의 품위 그리고 깊이감 이런 게 그래도 마음에 들게 형성이 되려면은 20-26 정도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23하고 24도 좋지만은 그래도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과 이렇게 타사 제품과 견주려면 특히 뭐 클래식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품위 있게 재생을 하면서 10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과 견주기 위해서는 20-26이 적합한데 좀 우리나라에서는 26은 좀 그 사용자분들께서 그 완성도나 상품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처음부터 26에 꽂혔었거든요. 종종 20-26i 매칭해가지고 음악을 들어보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스피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피커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잖아요. 사실 디자인에 비하면은.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스피커가 얼마나 크고 잘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26i 정도 되면은 사이즈가 제법 있는 스피커거든요. 그리고 3A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밸런스 좋은 사운드, 장르를 가르지 않고 25i 시리즈 리뷰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특성이 반응력이 엄청 좋아졌다.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가 좀 약해도 상당히 완성도 있는 사운드가 금방 잘 보장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저는 좀 중후한 사운드 그리고 자극 없으면서 깊이 있고 풍부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1000만 원 미만에서는 25-26i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